예, 안녕하십니까. 성종화입니다. 저는 지금 애널리스트의 입문, 가장 중요한 수익 추정 모델링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 섹션은 수익 추정 모델링, 두 번째 섹션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수익 추정 모델링에서 먼저 진행한 첫 번째 코너에서는 손익계산서 추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코너에서는 이번 세 번째 코너에서는 이 대차 대조표 추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대조표의 거의 대부분의 항목들은, 그죠? 대차 대조표는 크게 자산, 그죠?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자산은 그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고, 자본은 뭐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항목들 쭉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도 부채도 이 대차 대조표 대부분 항목들은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그 어떤 아까 우리 손익계산서의 매출이라든지 비용 추정처럼 어떤 로직에 의해 추정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어떤 회사의 정책에 의해서 그 결정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투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또는 뭐 정자를 한다든지, 그죠? 또 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차입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어떤 뭐 큰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서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추정 영역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스스로 이 회사가 뭐 때 되면 적절하게 건물 한 동 사겠지, 유용자산 얼마 탁 증가시켜버리고, 이 회사가 내년에 정자할 거야, 자본금 얼마 늘려버리고, 그죠? 이 회사가 뭐 특정 한 100억짜리 회사 하나 살 거야 해서 투자자산 늘려버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회사의 문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추정에 반영을 해야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무적으로 애널리스트가 어떤 회사에 그 만나는 분 접점은 누굽니까? 주로 IR 담당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 대부분들은 경영진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대부분의 또 항목들이 IR 담당자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항목들은 그냥 대략적으로 과거 추이 정도를 감안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유동자산이라든지 유동 항목들 있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추정의 로직상 유동 항목들은 유동자산 쪽과 유동부채 쪽에, 왜냐하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쪽에 어느 한쪽이 바이어스 되면 캐시플로우에서 현금 흐름이 자기적으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줄지언정 사전적으로 추정할 때는 어차피 모르는 거, IR 담당자도 모르는 거, 뭐 어떻게 추정하겠습니까? 유동 항목들의 일부 항목들은 그냥 매출의 어떤 내가 추정한 매출의 성장성과 연동을 해서 그 성장성대로 추정하거나 아니면 매출 성장성보다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뭐 반영을 하거나, 더 중요한 거는 유동자산 항목과 유동부채 항목의 어느 한쪽에 바이어스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캐시플로우에 자기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추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손익계산서 추정을 하려면 제가 아까 전체 추정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랬죠. 대차 대조표는 추정이 금방 끝나요. 금방. 왜? 주요 유동 항목들은 이미 추정해 놓은 뭐 매출 성장성에 적절히 연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특정 특성이 없는 항목들은 과거 흐름 적당히 반영하거나 아니면 회사한테 물어가서 좀 정보를 캐치했으면 뭐 그걸 반영해서 하거나 하고 나름 적절한 흐름대로 이렇게 추정을 해주고 어차피 업데이트의 영역이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는 손익계산서 먼저 추정하고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로 간다고 했지만은 이 대차 대조표의 그 유동자산 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떤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애널리스트가 그냥 자체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캐시플로우에 의해서 쭉 추정되어 있는 마지막 그 기말 현금, 이
연동이 되도록 추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추정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과거치는 뭐 이게 먼저 구성해. 여러분 참 우리가 저는 또 실무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캐시플로우를 전부 다 그 세 개 다 분기별로 추정하지는 않아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조금 뭐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손익계산서만 즉 실적만 분기별로 추정하고 대차대조표하고 현금 흐름표는 그냥 연말로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CF의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리고 추정할 때 항상 연간치는 PL, BS, CF 모두 과거 연도는 어차피 확정이니까 쭉 먼저 다 이렇게 다 구성을 해놓고 미래 연도만 쭉 이제 공란을 두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분기별로 쭉 추정해서 이 연간에 합산하면 되도록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죠? 미리 기본 작업을 해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익 대차대표 추정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과거치는 숫자를 쭉 넣어놓고 이제 미래치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캐시플로우 추정해서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공란을 비워둡니다. 비워두고 역으로 전체 큰 그림에서 순서가 PL, BS, CF로 추정한다는 것이 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몇 가지 항목은. 나중에 캐시플로우를 먼저 추정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까 제가 주요 유동 항목은 매출 증가율이나 뭐 영업이익 증가율 등과 연동해서 추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무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도 독자적으로 BS에서만 뜰렁 추정되는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뭡니까? 이거야말로 이 PL과도 연동이 되죠. 왜? 자, 유형자산은 물리적인 정감도 있지만 또 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무형자산이 10이었는데 올해 50이었다 해서 꼭 40이 증가해가지고 50이라는 건 아니거든. 원래는 70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60이 증가를 했는데 거기서 20이 상각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익계산서의 유형자산 상각비 부분하고도 연동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왔다 갔다 해서 추정해야 됩니다. 뭐 무형자산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항목만 좀 왔다 갔다 손익계산서 갔다가 계산식을 그렇게 연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그 자본의 미처분 이익 인여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처분 이익 인여금도 우리가 자본이 기타 이제 쭉 이 자본 항목에 미처분 이익 인여금도 당연히 이거 PL 손익계산서와 연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손익이 추진되고 그 손익이 반영돼 가지고 몇 개 인여금을 처분하고 남기고 그 결과로 남은 미처분 이익 인여금이 여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크게 이 세 가지 추정이라고 하지만은 이익 인여금 처분계산서 정도는 하나 별도로 간단하게 추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어떤 회사가 배당을 할 때는 이 배당이 왜 인여금이 처분 항목이잖아요. 그 배당까지도 다 들어가요. 배당이 들어가면 나중에 DPS를 다 추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 인여금 처분계산서 하나를 별도로 추정을 해서 거기서 나온 미처분 이익 인여금을 대차대조표의 기타 항목에 이제 이익 인여금 부분에 남기는 겁니다.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항목들이 있고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유동 항목들은 뭐 손익계산서 연동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항목들은 그냥 약간의 흐름 정도 반영해서 추정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항목은 이제 사측의 경영 전략에 따른 정책성 변동 항목이다. 정책성 변동 항목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단기 어떤 금융자산, 그죠? 또 뭐 이자 지급성 부채, 그 차입이죠, 차입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CBBW의 어떤 바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유무형 자산 뭐 투자 전략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정자 여부 이런 거. 자기 주식 취득 여부 뭐 이런 거. 야,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가 자기적으로 내 멋대로 추정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IR 담당자한테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모르면 기본적으로 없는 걸로 보고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추정해서 전체적으로 BS 항목 추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다음 코너에서는 캐시플로우 추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